등차 수열은 이제 이웃한항들 간의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AN을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제 첫 항부터 n-1개의 이제 공차를 이제 이런 식으로 더해서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기준이 첫 항인 거고, 굳이 첫 항에서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임의의 n번째 항에서 찾아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요거는 넘기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n-m개 공차다. 자, 이렇게. 요 식을 일단은 가장 많이 써요. 우리가 등차 수열은 항들끼리 서로 빼면 공차에 실수배가 나오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A, n이라는 거를 그냥 함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an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너는 n에 관한 1차 함수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식은 항들 사이의 관계인 거고, 얘는 an이라는 거를 그냥 함수, 1차 함수의 관점으로 이제 식을 쓰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사실은 모르셔도 어차피 두 번째 식을 가지고 다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식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쪽은 항들 간의 관계를 해석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적인 해석을, 어떤 1차 함수라든지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은 2차 함수 형태를 띠는데, 뭐 이제 함수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뭐 요거는 간단하죠. 자, 그다음에 요게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 일반항. 일반항은 서로 뺀 거 이 차이과 그다음에 1차 함수 표현. 두 번째는 등차 중앙이라는 아이가 있죠. 그죠? 등차 중앙. 등차 중앙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우리가 항들의 합에 대한 이야기고, 서로 다른 두 항들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른 항들의 합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원래 가장 기본 등차 중앙식은 요거예요. 2 a n 더하기 1이 a n 더하기 a n 더하기 2 요거였죠. 그죠? 원리 자체는 가운데 있는 a n 플러스 1이라는 항은 a n에다가 공차를 한 개 더한 거, 너는 너에다가 또 공차를 한 개 더한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간격이 일정하니까 가운데가 이제 너의 사실 평균 값이 된다. 우리가 아까 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 직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가 n 더하기 1, n 더하기 2라고 한다면 각각의 함수값, 너의 y 좌표가 an이고, 너가 an 플러스 1이고, 너가 an 플러스 2인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직선 위의 점이니까 간격이 같을 거 아니야. 그렇다는 거는 너와 너는 이제 평균 내면 중점이 정확히 an 플러스 1이라는 소리고, 그래서 둘을 더하고 2로 나눈 게 너예요. 근데 그림을 잘 보시면 얘가 꼭 얘만 중점은 아니겠지. 예를 들면 요 옆에 있는 또 다른 점들도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얘네도 이제 간격이 같으니까 이렇게도 중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꼭 이렇게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야. n-1 더하기 a n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거를 전체적으로 완전히 정리를 하면 사실은 이겁니다. 뭐냐면 a n1 더하기 a m1이랑 a n2 더하기 a m2가 서로
같은데 언제 같냐면 n1 더하기 m1과 m2 더하기 m2가 서로 같으면 항상 서로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되게 간단한 이야기인데, 즉 항의 번호의 숫자 합이 같으면 항상 항의 값의 합도 같아요. 지금 얘가 2an 플러스 1이라는 건 얘는 an 플러스 1 더하기 an 플러스 1인 거예요. an 플러스 1이 두 개 있는 거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2n 플러스 2가 나오는데, 요렇게 더해도 2n 플러스 2고 요렇게 더해도 2n 플러스 2고 무수히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게 가능하다고. A4 더하기 A7을 너네가 임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A3 더하기 A8로도 바꿀 수 있고, 뭐 A1 더하기 A10으로도 바꿀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해요. 항상.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변형 딱 두 가지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서로 뺀 거, 두 번째는 서로 합을 한 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의 상황에 맞게 이제 변형을 해서 식을 좀 간소화를 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항상 서로 이제 맨날 AN을 A1 더하기 N-1D 식에다 다 넣어서 다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변형을 하면 좀 연산이나 이런 게 간결할까를 늘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접근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 뭐 이런 조건이 있다고 칩시다. A 4 더하기 A 8이 2 A 7. 자, 예컨대 이런 조건이 있다고 칠게요. 7 더하기 3. 자, 뭐 이렇다고 합시다. 그럼 너네가 요거를 이제 풀려면 할 수 있는 변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을 일단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동일한 항을 이제 넘겨서 빼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나는 여기가 서로 더해진 형태이고 4와 8 사이에는 정확히 6이 있기 때문에 2A6으로 바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H를 2항을 시켜주면 2로 묶어서 A6 빼기 A7이 된다고. 그게 얼마냐면 3인데, 자, 요게 이제 정의상 뭐가 되냐면 아까 저기서 알려드렸죠? n-m, 즉 6 빼기 7 d가 됩니다. 이렇게 앞에 2는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2d가 된다고. 아, 그렇다는 거는 공차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갑니다. 자, 물론 너네가 이 문제를 줬을 때 이거를 못 푸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고3인데 이 정도를 못 푼다는 거는 인문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바꿔서 3D, 7D, 6D 이렇게 푸는 풀이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죠? 우리가 매번 A1을 기준으로 식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굳이 A1이 기준이 될 필요가 없어. 기왕이면 문제에서 내가 좀 공통적으로 다뤄지는 항을 기준으로 식을 세우시는 편이 좋고, 여기서도 서로 합을 바꾸고 차이를 바꾸고 하는 방식으로 훨씬 더 간결하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죠. 그죠?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저런 것들이 쌓이면 영향이 있다. 그 다음에 요 등차 중앙의 성질 요런 거를 토대로 우리가 이제 무엇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냐면 등차 수열의 합의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는 원래가 이제 SN을 이렇게 정의를 하죠. 너를 A1부터
쭉 더한다고? 근데 A1 더하기 AN이나 A2 더하기 AN-1이나 이렇게 대칭적으로 합이 계속 일정한 특징이 있죠. 왜냐하면 항의 숫자 번호가 합이 같으니까 요 성질에 따르면 우리는 둘씩 묶어서 값이 서로 같아져요. 원래 증명 자체는 어떻게 하냐면 요 SN은 밑에다 하나를 거꾸로 써. A1부터 AN부터 A1까지 거꾸로. 그럼 세로로 더한 것들이 값이 쭉 서로 같아지죠. 그래서 다 더해서 묶어가지고 2로 나눠주시면 그래서 이제 SN식이 이렇게 생겼다고. A1 더하기 AN 나누기 2 곱하기 항의 개수.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항의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항평균. 항의 평균. 너는 당연히 항의 개수죠? 평균 값에서 내가 항의 개수를 곱해주면 당연히 전체 이제 합이 나올 것이고 원래 전체 합을 개수로 나눈 게 평균인 거잖아. 그지? 근데 그 평균을 굳이 다 이제 더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첫 항과 마지막 항만 2로 나눠주면 항상 항의 평균이 나오는데 요거는 당연히 저 앞에 있는 저 등차 중앙 공식을 이용해서 변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변형 가능하다는 거는 너네가 예를 들면 S10을 구하려면 원래는 A1 더하기 A10이 필요하겠지, 그지? 근데 문제에서 친절하게 A1 더하기 A10을 주면 참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문제에서 A4 더하기 A7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걸로도 여러분이 풀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풀어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죠? 요게 등차 수열의 어떤 요 합의 변형, 등차 중앙에 변형을 가지고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식을 쓴 거고 아까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AN이라는 게 저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 AN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웃한 어떤 항들, 주변 항들과의 상대적인 관계로 정의된 방식이 있고 그냥 n이라는 어떤 미지수에 대한 함수 표현이 있다고 했죠. 그죠? 여기는 지금 보시면 an, am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항들과의 관계로 표현이 된 거고 여기는 an이 없죠. 더 이상 그냥 n에 관한 어떤 함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등차 수열의 합도 요 항의 평균과 개수의 관계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표현 방법이 있어요. SN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n에 관한 2차 함수 형태인데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 형태죠. 상수항이 있을 수가 있겠니? 여기 n이 곱해져 있는데 당연히 그럴 수는 없겠지. 잘 보시면 an이라는 게 뭐야? an이라는 건 뭐다? n에 관한 1차 함수입니다. 그죠? 그것도 개수가 d인 그러면 a1은 상수니까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면 최고차의 개수가 2분의 d가 된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밖에 n이 곱해져 있으니까 n이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곱해져 있고 상수항은 있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요와 같은 방식으로 썼을 때의 장점은 뭐냐? 일단은 너는 그래프로 그려서 뭔가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너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너는 원점을 지나며 최고차항이 개수가 2분의 d인 2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2차 함수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래프에 따른 어떤 대칭성이 나와요. 그래서 꼭 그래프와 대칭성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면 대표적인 이런 표현이 나와요.
S5와 S8이 같을 때일 때. 자, 예컨대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우리는 이거를 저기다가 넣어서 식을 정리를 해봤자 크게 감동이 없습니다. 근데 요 이차함수의 특징에다가 갖다가 넣어서 계속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어떤 점이 감동적이냐면 지금 대칭축이 누가 나오겠어? 2분의 13이 대칭축이 나오겠지. 대칭입니다. 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왜냐면 5랑 8 정 가운데 이차함수 내가 굳이 안 그려도 이차함수인데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걔네가 대칭축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잖아. 그렇다는 거는 얘는 원래 원점을 지나가거든? 그러면서 2분의 13이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는 0에 하나의 실근이 있으면 당연히 나머지 하나의 실근은 13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는 건 너는 바로 S13이 0이구나 로 해석이 되고 너네가 만약에 이와 같은 2차 함수로 식을 계산을 하고 싶다면 바로 이렇게 쓴다고. 너는 2분의 d와 n까지는 모르겠지만 n-13이구나. 이렇게 SN의 식을 쓸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두 번째, 요 S 함수값끼리 같다라는 조건을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요 SN 자체의 2차 함수의 그래프 대칭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너를 넘겨요. 어차피 S5라는 건 1부터 5까지 합이고 S8은 1부터 8까지 합이니까 넘기면 누가 남겠어? 싹 넘기면 6, 7, 8만 남겠죠. 그럼 A 6, 7, 8 요게 0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얘는 등차 중앙의 성질상 이렇게 더한 거는 2A7이니까 3A7이 0이고 A7이 0이라는 소리죠. A7이 0이다.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AN을 가지고 식을 쓰고 싶었더라면 D N 빼기 7이구나. AN이. 해서 이렇게 식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다. 됐나요? 그러면 너네가 문제에서 그 이후에 예컨대 이걸 줘놓고 나서 무슨 뭐 S2 더하기 S3이 뭐 7이다 뭐 이렇게 줬을 수 있잖아. 그럼 여기다 넣는다고. SN에 대한 정보를 준 거니까. 만약에 너네가 뭐 A, 5가 6이다 이렇게 줬으면 여기다가 넣어서 5를 대입하고 AN은 D 구하고 그럼 이제 AN이건 SN이건 다 구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낼 수 있다는 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내가 문제에서 그 이후에 SN을 쓸 거면 위의 방식으로 그 이후에 AN을 쓸 거면 아래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지. 그지? 물론 어느 쪽으로 해도 답은 나오긴 나와. 근데 이제 늘 말하지만 수학은 뭐야? 유불리의 문제야. 선생님이 이제 애들한테 자주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 수학은 성실한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야. 수학은 되게 게으른 사람이 잘해, 보통. 진짜 천재들은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머리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최대한 손을 쓰지 않고 최대한 게으르게 푸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푸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그 고민이 없으면 수학적인 실력은 어지간하면 잘 늘질 않아요. 남들이 주는 것만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면. 그래서 뭔가를 접근할 때 그것이 만약에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지가 다양하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느 선택이 더 유리한지를 계속해서 판단을 해보라고. 그 판단이라는 것 자체가 경험이 쌓이다 보면 요거는 요럴 때 하면 되겠네. 요거는 요때가 좀 유리하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합과 일반항의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SN과 AN의 관계입니다. 관계. 일단 합과 일반항의 관계를 원래 SN이라는 게 정의상 어떻게 돼 있어? A1부터 AN까지의 합 이런 식으로 돼 있지, 그지?
가장 일반적인 거는 뭐냐면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요게 이제 언제냐면 항상 되는 건 아니고 n이 2 이상일 때가 됩니다. 이게 이제 왜 항상 되지가 않냐면 애초에 수열이잖아, 그지? 수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n이라는 자리, 사실은 이 자리에는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요 자연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1이 들어가면 어떤 게 생기냐면 S0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0번째 항까지 합이라는 거를 일반적으로 정의가 안 된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2 이상부터 우리가 정의를 하되, 그러면 A1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면 그냥 항상 S1과 같다. 요거는 SN의 정의상 당연하겠지, 그지? SN이라는 거는 1부터 n항까지인데, 그럼 첫 번째 항까지만 더하면 그냥 A1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요게 정석적인 SN과 AN의 관계인데, 우리 아까 썼던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거를 쓰더라도 항상 n이 2 이상이 아니라 n이 1일 때부터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이때 요 시기 n이 1부터 성립하려면 Sn이라는 것은 어차피 n에 관한 식이고 n에 관한 함수야. 그러니까 내가 잠깐 정의역에다가 0이라는 거를 넣어봐도 상관은 없어. 0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SN이 n제곱 더하기 2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너네가 AN을 구할 수가 있어요. AN은 요거에서 요거를 빼주면 되겠죠. 자, 계산을 해보시면 2n 플러스 1이 나옵니다. 2n 마이너스 1 나오죠. 2n 마이너스 1. 자, 근데 요게 이제 n이 2 이상일 때고, n이 1일 때는 A1은 1을 넣어보면 3이 나와요. 자, 이 수열을 내가 한번 나열을 해볼게. 처음에는 3이고, 그 다음에 2가 들어갔더니 또 3이고, 3이 들어가면 5가 되고, 7이 되고, 9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잘 보시면 여기부터는 등차 수열이에요. 근데 여기는 등차 수열이 아니죠. 즉 나는 만약에 SN이 n제곱 플러스 2로 정의된 어떤 수열 AN이 있다면 그 수열의 일반항은 이처럼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이 되지만 첫 항부터는 등차 수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식을 첫 항인 n이 1부터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야. 그럼 언제 1부터 쓸 수 있느냐? 얘가 1이 되려면 양변에다가 1을 넣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래 정의상 A1과 S1은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소거가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S0이 0이 되면 우리는 A1과 S1이 언제 n이 1일 때도 성립하겠구나. 이렇게 쓴다고. 근데 얘는 어때? S0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첫 항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럴 때는 무조건 첫 항과 나머지를 분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등차 수열일 때만 성립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등비 수열일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상황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저쪽 수열의 합 파트를 하다 보면 뭐 이런 상황이 나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분의 A K가 뭐 3N 제곱 더하기 1이래. 3N 제곱 너무 귀찮다. 이걸로 하자. 미안해. 2N
제곱 더하기. 자, 이렇다고 칩시다. 이때 구해달래. 갑자기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 K 분의 1의 값을 구하세요. 자, 별거 아닌 문제 같지만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시그마로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얘는 합에 대한 이야기. 어쨌거나 SN인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를 합을 했을 뿐. 그럼 양변에다가 n 대신에 n-를 넣고 빼면 뭐가 남냐면 좌변은 n분의 an만 마지막 항으로 남겠죠. 자, 이 값이 뭐가 돼야 되냐면 너에다가 n 대신 n-를 넣고 뺀 4n 아마 빼기 2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나는 다시 양변에 n을 곱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고, 요 상태에서 이제 an에다가 이제 요거를 식을 대입을 해서 분모에다가 써갖고 그러면 n 4니까 근데 간격이 좀 안 맞다. 간격이 맞으려면 빼기 미안한데 이거를 조금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안 썼죠? 요거 빼기 4가 되려면 0이 돼야 되니까 자,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빼기 4가 나오거든. 개빨리 암산한 게 아니라 개빨리 암산한 거긴 하죠.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분모에다가 넣어서 이런 식으로 1부터 하면 0 나오자. 2부터 2부터 할 거면 상관이 없잖아. 계열 받네. 어떡하지? 1일 때가 0이 안 나오는구나. 아니다. 1부터 해도 된다. 10까지 뭐 이렇게 되겠죠. 4 묶으면 K-1 분의 1. 자,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부분분수로 처리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럼 부분분수 하면 쭉 없어지는 거 알죠? 더하고 빼고 뭔지 알지? 근데 문제는 자 1을 넣었을 때 얘가 이런 값이 나오면 안 돼. 왜? n 대신 n-을 넣고 빼면 기본적으로는 언제만 성립하냐면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을 해. 그러니까 이 시그마식도 2일 때랑 따로 분리해 주셔야 돼요. 누구를? 첫 항을. 이렇게. 첫 항은 그러면 어디서 얻어? 처음에 준 이 식에서 얻어. 처음에 여기다가 1 한번 양변에 넣어볼래? 얼마나? 1 넣어보면 2 나오죠. 그러니까 A1분의 1은 2분의 1이야. 그래서 요거 시그마 따로 하고 요거 계산하고 약간 요런 문제거든. 그럼 이제 답이 아마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마지막에 10분의 1 남고 1 남으니까 10분의 9 4분의 10분의 9 곱하기 더하기 2분의 1 뭐 이렇게 남거든. 그러니까 40분의 9 40분의 9 더하기 2분의 1 그럼 40분의 29 되겠죠. 답은 이제 이렇게 나오긴 해. 근데 이제 여기서 보라는 거는 뭐냐면 n 대신에 n-를 넣고 빼가지고 n번째 항에 대한 일반항을 내가 구하는 상황이면 기본적으로는 2 이상일 때가 성립하고 첫 항부터 성립하는지 여부를 보고 싶다면 SN이라는 식에다가 0을 넣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SN이 얘가 SN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변에다 0을 넣어보면 2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는 S형이 0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가끔 문항 표현 중에서 이런 거 있어.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뭐 첫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도록. 약간 이런 표현들 나오거든. 그게 대표적인 S0이 0이 되는 표현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SN과 AN을 빠르게 오가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등차 기준, 등차 수열. 그래서 AN과 SN 빨리빨리 계산을 하는 방법인데, 자, AN이 예를 들면 3N 더하기 1이야. 그러면 SN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었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너의 개수의 항상 절반입니다. 너가 3n이면 얘는 무조건 2분의 3n제곱이에요. 그리고 뒤에가 qn이었던 거 기억나지? qn이라는 거는 우리가 미지수가 하나 있다는 소린데 그 q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a1과 s1이 같다. 즉 개수합이 같은 걸 이용을 해. 좌변의 개수합은 4지. 왜냐면 1 들어가면 3 더하기 1이거든. 우변도 1 들어간 s1이 개수합인 4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2분의 3 더하기 2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대 방향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는 거야. 자,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마이너스 n제곱 빼기 3n이야. 그럼 어떻게 간다? 우리가 너의 개수의 2배를 한 게 이쪽입니다. 마이너스 6n이고요. 1 들어가면 마이너스 4니까 1 들어가면 너도 마이너스 4가 나오려면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 식에다가 n 넣고 n-1 넣고 빼서 계산을 하는 것보다 너의 개수 2배 하고 양변 개수 맞춰주고 이게 훨씬 더 쉽고 간결합니다. 이해 가니 승현? 자, 그럼 한번 해보세요. 자, SN이 자, AN은 뭐다? 일단은 앞에는 5n이고 1 들어가면 그렇죠. 왜냐면 여기가 1 들어가면 2분의 3이니까 1 들어가서 이제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면 2분의 10에서 2분의 7 빼면 딱 2분의 3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등차수열 기준 AN과 SN의 관계식을 찾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굳이 어떻게 구하지 않는다? n 대신에 n-를 넣고 빼서 구하지 않는다. 알려드려도 여러분은 계속 n을 빼갖고 구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뭐 니네 맘대로 하세요. 이게 분명히 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일반항 정도까지만 문제 풀고 잠시 쉬었다 이어서 풀게요. 자, 1번 봅시다.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 AN 다음 조건에 만족한대. A6 더하기 A8은 0. 뭐라고 쓰면 돼? A7은 0. 쓸 수 있죠? 왜냐면 A6 더하기 A8은 2A7이니까 옆에다가 A7은 0 써주시고 밑에 보시면 A7이 0이니까 절대값 A6이 3이네. 그러면 당연히 A6은 3이나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인데 위에 공차가 양수 동그라미 증가한다는 이야기고 A6은 분명히 A 7보다는 좀 작아야겠죠. 당연히 마이너스 3이 된다. 쉽게 풀 수 있고 밑에 2번 x제곱이랑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k 그 다음에 y는 k 각각 만나는 두 점이 a, b 너의 꼭지점이 c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k 값을 구해봐라. 자,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요거 하나랑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3,k죠? 3,k 이렇게 y는 k 여기가 3 그리고 너랑 만나고 있고 얘는 너에 대해서 대칭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얘네가 간격이 같대.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근데 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3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3 아니겠어? 그럼 x좌표가 2분의 3이니까 너의 높이는 요만큼이 2분의 3이면 요만큼은 그거의 제곱이라 4분의 9죠. 이렇게. 아니면 그냥 대입하셔도 된다. 넘어간다. 3번이 작년도 기출입니다. 3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4번이 좀 어렵습니다.
첫 항은 자연수, 공비는 마이너스 2. 근데 A4 곱하기 A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조건 A4랑 A5랑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 하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하나는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소리겠지, 그지? 그래서 물론 둘 중에 하나가 0일 수도 있어요. 하나가 0이면 사실은 나머지 하나는 0보다 크든 작든 상관은 없어. 첫 번째가 이제 A4 또는 A5가 0인 경우 가능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A4가 양수, A5가 음수인 경우가 가능해요. 이게 가능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자연수고 공차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감소하는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자, 1일 때가 양수고 자연수. 그 다음에 절대값 끼리 서로 같다를 해결하셔야 되고, A1 빼기 AK는 4AK. 4는 안으로 넣으셔도 상관이 없다. 자, 여기서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서로 같으면 A1과 5AK가 같거나, 또는 서로 만약에 같지 않으면 합이 0입니다. A1 더하기 3AK가 0이거나, 요거는 이제 서로 부호가 같을 때, 요게 이제 서로 합이 이제 0일 때,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일 때, 그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정을 해보는 수밖에 없고, 공차는 일단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K값은 현재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여기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A4가 만약에 A4가 0이면 A1이 나오죠. A1이 얼마가 나오냐면 8이 나옵니다. 자, 만약에 A4가 0이면 A1은 아니지, 8이 아니죠. 6이죠, 6. 이때가 만약에 너가 0이면 A1은 8이 나와요. 자, 그리고 나면 일단은 요거는 안 된다는 거 보이죠, 그죠? 6 또는 8이면 너는 5의 배수는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될 수가 없고, 그럼 요게 가능할 텐데, 그거는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6이 돼야 되네요. 그래서 A1이 6이고 AK가 마이너스 2인 거는 가능할 것 같다. 자,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되면 AK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4번을 간 거잖아.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얘가 A5가 돼야 되네. 그죠? A5. 그래서 이게 이제 요 경우. 너랑 너를 만족하는 경우. 다 한 것 같죠, 그죠?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 너는 양수고 너는 음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A4가 1이고 A5가 마이너스 1일 수밖에는 없죠. 왜? 공차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간격으로 간다는 거는 내가 0을 뛰어넘으려면 1에서 마일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A1이 이 경우에는 얼마가 나오냐면 샥샥샥 7이고, 이 경우에는 A1이 샥샥샥 똑같이 7이죠. 이때가 요건데, 그럼 A1이 7이면 여전히 둘 중에 어느 것에도 해당될 수가 없지. 왜? 5의 배수도 3의 배수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찾는 거야.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보시면 A1은 21이고 B1은 마이너스 20입니다. A1은 21, B1은 마이너스 20. 자,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A4랑 B4 곱한 거 음수, A5, B5 곱한 건 다시 양수, A6, B6 곱한 건 다시 음수 이렇게 돼 있네. A4, B4 양 다시 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 놓고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하고 싶은데 둘 다 등차 수열이고 모든 항이 정수입니다. 즉 공차는 정수예요. D1, D2는 정수. 그러면 정수 조건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 가셔야 되는데 풀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식으로 계산을 다 하는 거,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선생님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는 편을 선호합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가 n이 1일 때고 하나는 1,21이고 하나는 1, 마이너스 20이죠. 지금 초록색이 AN이고 빨간색이 BN을 선생님이 그릴 건데 등차 수열을 직선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보시면 AN과 BN이 각각 하나씩은 실근이 있는데 그 실근이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냐면 4랑 5 사이에 한 개 있어야 되고 5랑 6 사이에 하나 있어야 됩니다. 부호가 달라지면 실근이 있어야 되죠. 그걸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사이값 정리라고 불러요. 뭔지 알지, 그지? 자, 그럼 여기에 4가 있고 5가 있고 6이 있는데 이 직선이 두 개가 나온다고. 요렇게 직선 한 개, 요렇게 직선 두 개. 예컨대. 그래 놓고 한 직선은 4랑 5 사이에서 실근, 한 직선은 5랑 6 사이에서 실근. 그래서 둘을 곱한 함수는 4랑 5 사이, 5랑 6 사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함수적인 해석이라는 건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가능한 게 두 가지라고. 첫 번째는 얘가 요 사이로 지나가고 너가 요 사이로 지나갈 수도 있고 실근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거꾸로 초록색이 이렇게 지나가고 빨간색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둘 중에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둘을 이제 구분을 해서 찾으셔야 되고 마지막에 A4 더하기 B5를 구하고 싶습니다. 자, 만약에 요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D1이라고 했을 때 D1의 값은 누구랑 누구 사이가 돼야 되냐면 요렇게 연결한 거랑 요렇게 연결한 거 사이가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첫 번째 연결한 게 누구냐면 3분의 27이라서 마이너스 7입니다. 즉 마이너스 7보다는 커야 되고 자, 요렇게 연결한 게 누구냐면 4분의 2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21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 3분의 21. 여기가 4분의 21.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빨간색 기울기를 D2라고 부른다면 얘는 4분의 20, 즉 5보다는 커야 되고 5보다는 작아야 되고 요거 얘보다는 좀 커야겠죠? 5분의 20, 4보다는 커야 된다. 어때? 여기서는 정수 나오지. 마이너스 6이 되거든? 여기선 정수 나왔나? 정수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아니었던 거예요. 거꾸로인 거예요. 거꾸로. 즉 요쪽 연결한 거랑 요쪽 연결한 거 요 사이라는 건데 그거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여기가 4가 되고 요쪽이 이제 요거 연결한 거니까 3분의 20이 됩니다. 3분의 20. 여기는 요거는 그대로고 여기 지금 요거 그대로인데 마이너스 4분의 21 마이너스 4분의 21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연결한 거보다는 좀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5분의 21보다는 작아야 된다. 자, 이게 마이너스 4점 얼마고 이게 마이너스 5점 얼마기 때문에 D1은 마이너스 5가 나오고요. 여기가 부동호 방향 거꾸로인가? 거꾸로죠, 거꾸로. 거꾸로 아니니? 4분의 20. 4분의 20이 5네, 5. 5. 이렇게 되네. 엥? 약간 이상하지 않나? 요 사이로 지나간 거구나. 그럼 5보다는 얘보다 작아야 되는 거꾸로 3분의 20이 이쪽이네. 미안해.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기울기랑 요거 기울기 사이로 지나가면 된다는 거, 빨간색이. 사실은 요쪽이라는 거지. 얘는 이제 요쪽이었던 거고. 이렇게. 그래서 6이 되겠죠. D2는 6이 된다. 이렇게 찾는 문제였습니다. 공차 나오면 다 끝났죠. 4번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4번은 판단도 굉장히 까다롭고 이런 데서 나온다면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제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풀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AK-3 더하기 AK-1을 그리고 문제에서 준 A3을 어떻게 이제 이용하는지가 중요한데, 자, 일단은 AK-3 더하기 AK-1은 2AK-2로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눠서 우리가 AK-2 등차 중앙을 구해줍시다. 너는 양변을 2로 나눈 마이너스 12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자, A3이 42이고, 우리가 원래는 뭘 구하고 싶었냐면 SK를 구하고 싶었는데, SK를 K제곱이라고 준 상태인데, SK라는 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첫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하고 2로 나누고 항의 개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A1 더하기 AK는 얘는 사실은 뭐랑 같냐면 문제에서 준 정확히 A3 더하기 AK-2와도 같죠. 왜냐면 항의 숫자의 합이 정확히 K-1로 동일하니까. 그래서 이걸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갖다가 대입해 보시면 30 나오고 2로 나눠서 15K가 나오죠. 15K. 이게 문제에서 나와 있는 K제곱이니까 쇽! 답은 15가 나오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이제 한동안 이제 이런 유형이 되게 잘 나왔는데 자연수 조건 섞여가지고 이제 좀 어렵게 출제하는 이런 문제가 곧잘 나왔는데, 자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M, K, D 세 가지가 다 자연수예요. 첫 항은 30이고 공차는 마이너스 D인데 이런 값이 성립하도록 하는 M과 K가 존재하는 D의 개수, 사실은 어떤 순서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럼 결국에는 A, M부터 AM 더하기 K까지 더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어차피 너에 대한 해석은 다 더하지 않고 첫 항과 마지막 항만 더해도 우리는 당연히 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요거 더할 때 어떻게 더해? 2분의 첫 항 마지막 항 곱하기 전체 항의 개수는 0이니까 어차피 얘가 0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그럼 이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공차와 첫 항 30을 가지고 표현을 해줍시다. 자, 문제에서 첫 항을 줬기 때문에 30 더하기 여기가 n-1개의 공차고 얘는 30 더하기 m 더하기 k-1개의 공차죠. 자, 요게 이제 현재 0인 상황. 그러면 넘겨가지고 계산을 좀, 잠시만. 공차가 마이너스 D구나. 이거 마이너스 D가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D. 너를 이제 넘기고 묶어주면 어떻게 나오냐면
60은 m이니까 2m 더하기 k-1 d 이렇게 된다. 자, 여기서 일단 너가 자연수고요. m과 d도 자연수입니다. m과 k도. 얘네도 자연수다. 자, m과 k가 자연수라는 데서 뭐를 반드시 찾으셔야 되냐면 이 값이 얘가 1이고 1일 때가 제일 작거든. 즉 얘는 2보다는 커나 같아요. 이렇게. 그럼 기본적으로 d라는 이 자연수는 60의 약수인데 그 약수 중에서도 아무거나 되지는 않아. 예컨대 d가 60일 수는 없다는 거야. 왜냐면 d가 60이면 이 앞에 게 1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럼 그거를 제외한 약수의 개수를 세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60의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세겠죠?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 해갖고 이제 3 둘 곱하면 12, 한 개 빼면 답은 11이 된다고. 이제 애들이 언뜻 그냥 60의 약수다 해갖고 12개 쓰기 좋은 참 그런 문제겠죠. 그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번도 뭐 비슷한 종류의 문제인데 밑에 8번 한번 보겠습니다. 8번 보세요.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쉽지 않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비해서 아마 이런 것들 뭐 6번, 8번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공차가 자연수고 역시 모든항이 정수인 등차 수열.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은 0이 아니고 근데 a2n이 마이너스 am이고 m부터 2m까지 쭉 다 더한 절대값이 씌워서 다 더한 게 128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자연수 m이 존재한대. 그래? 아직은 잘 모르겠어. 자, 그러면 일단 an은 항상 0이 아니고 a2n 이 마이너스 am인 거니까 그럼 더하기 am이 뭔가 0인 순간 있나 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공차는 자연수고 모든 항이 정수고 그 다음에 시그마 m부터 2m까지 절대값 a k를 한 게 128인 m이 존재한대. 존재. 자, 그러면 일단은 너가 마이너스 a 2n이 될 텐데 그 어떤 n에 대해서 그죠? 근데 잠깐만 오타인가? 마이너스 a2n? a2m일 것 같은데 이거 오타인 것 같아요. 잠시만. n이면 너무 이상한데? 아마 m일 겁니다. 8번에 m이 맞습니다. m으로 바꿔주세요. a2n이 아니고 a2m입니다. m. 어쩐지. 그래서 이 상태인데 그럼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가 양수고 둘 중에 하나가 음수라는 소리 아니겠어? 합이 0이려면?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게? 공차는 자연수고 모든 항은 정수래. 즉 만약에 얘가 양수면 얘는 무조건 양수야. 왜냐면 항의 번호가 더 크니까. 뒤에 있는 거는 더 클 수밖에는 없거든. 즉 am보다는 a2m이 더 크고 너가 양수면 얘도 양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음수입니다. 음수. 얘는 음수, 얘는 양수. 이런 상태야. 그러면 가다 보면 중간에 뭔가 부호가 달라지는 시점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2m이고 여기가 m인 거야. 그러면 여기가 정확히 누구냐면 2분의 3m인데
얘는 자연수가 아니라는 거지. 왜 얘가 자연수가 아니냐면 만약에 2분의 3m이 자연수면 그때 an이 0이 돼버리잖아. 근데 우리는 항이 값이 0인 거는 없어. 즉 약간 어떤 식인 거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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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찍히는 거라고. 이때가 원래 0이긴 하지만 우리가 항이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대입은 안 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는 거는 m값은 홀수구나. 이거를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짠. 자, 근데 나는 뭘 하고 있냐면 이거를 이렇게 다 시그마해서 128이 된대. m부터 2m까지. 근데 이제 절대값을 씌워서 우리가 절대값을 씌워봤자 이쪽이랑 이쪽은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오른쪽만 구해서 다 더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쪽이 이런 식으로 선분 길이들이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얘랑 얘랑 어차피 이렇게 같으니까 우리가 오른쪽 부분을 합한 게 64라는 거지. 64는 자, 어떤 모습이 될 것 같냐면 지금 너랑 요거랑 요거의 함수값의 차이가 정확히 공차 d가 돼야 되는데 즉 얘는 2분의 1d입니다. 2분의 1d. 요거 알겠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얘랑 얘랑 대칭이잖아. 근데 둘이 더하면 0이고 차이가 공차 d만큼이 나야 돼요. 그래서 왼쪽이 마이너스 2분의 d, 오른쪽이 플러스 2분의 d인 거야. 그럼 그 다음 항은 뭐겠어? 2분의 3d겠지. 왜? d씩 커져가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더해진다고. 2분의 d, 2분의 3d 이런 식으로 더해진다고. 근데 그게 64가 돼야 되나 봐. 그죠? 이런 상태고. 그러면 내가 항의 개수가 일단은 있을 거고 항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2분의 3m인데 m값이 홀수니까 내가 m값을 이렇게 놔볼까요? m을 뭐라고 놓지? 2l-1이라고 놓을게.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는 2분의 3m이 정확하게 m이 홀수가 되면 요 항 있잖아. 얘는 누구냐면 2분의 3 m 더하기 2분의 1항이에요. 이렇게. 그죠? 예컨대 여기가 뭐 1.5야. 그럼 얘는 2항. 얘가 뭐 2.5야. 그럼 3항. 이런 식으로 된다고. 0.5만큼 오른쪽으로 가 있다고.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대입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가 나오죠? 2l-1을 대입하면 3l-1 나오네. 3l-1. 2m은 4l-2.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더하고 싶은 거야. 항의 개수가 정확히 몇 개가 나오냐면 L개가 나옵니다. L개. L개. 맞아요? 너를 여기다가 빼고 아닌가? 맞죠? 하나 더 하고. 그래서 요거를 L개를 합한 거야. L개. L개 합. 그게 64가 돼야 돼요. 근데 잘 보시면 요 2분의 뒤로 묶을 수가 있거든? 2분의 뒤로 딱 묶으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땡땡땡 이런 식으로 간다고. L개니까 2l-1까지. 너가 64입니다. 요거 시그마 하셔도 되고 상식의 합 중에 1부터 홀수 n개 합은 항상 n제곱입니다. 이게 l제곱이에요. 양변 2 곱할 수 있죠. 결론 d 곱하기 l제곱이 2 곱하기 64가 됩니다. 즉 L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2 곱하기 8의 제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가 4의 제곱 곱하기 얼마일 수도 있어? 16이니까 4, 8일 수도 있죠. 혹은 2의 제곱 곱하기 D가 뭐 다를 수도 있겠죠. D가 얼마야? 이렇게 되면 4로 나누면 32. 자, 뭐 1일 수도 있겠지만 항의 개수가 1이면 개수가 좀 안 맞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데 가능한 모든 D값의 합을 구해봐라. 그래서 D값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구나. 1도 되나요?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될까?
L이 1이면 M이 1이거든? M이 1이면 얘가 A1이고 얘가 A2고 그지? 그리고 얘네가 64네? 얘가 64고 얘가 마이너스 64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괜찮지 않나? 괜찮네. 이것도 괜찮네. 이것도 괜찮네. 그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더한 값이 되더라. 잠깐만 64가 1? 아니 64가 아니지 않나? 128 아닌가? 128이죠. L이 1일 때 128 곱하기 1의 제곱 하면 가능하죠. L이 1인 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1이어도 뭐 특별히 문제상 위배되는 부분은 없죠. 그죠? 어때? 굉장히 어렵죠. 이것도 이제 21번 정도 난이도로 나왔다. 근데 느낌이 비슷해요. 이제 6번에서 우리가 어떤 자연수 조건과 약간 인수분해 마지막에 해서 이제 찾는 여기도 마지막에 곱해서 인수분해 이제 소인수 찾는. 근데 이런 상황들이 좀 어렵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식으로 변환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어렵고 한번 보실 필요는 있다. 넘어간다. 다음에 9번은 쉽다. 보시면 첫 항이 0인 등차수열 n항까지의 합을 Sn. 자, 첫 항이 n이라는 0이라는 이야기는 AN이라는 항은 AN이라는 수열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공차가 D니까 DN인데 1 들어가서 0이니까 DN-D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SN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SN도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다고. 첫 항이 0이니까 그러면 SN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2분의 D N N-1 그냥 이렇게 생겼어. 근데 분자분모에 2분의 D 최고차항은 약분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갖다가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뒤에는 마이너스 1이고 넘기면 10이고 SN분의 S3N이 10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N 넣고 3N 넣고 이게 얼마다? 는 10이다 끝. 이렇게 약분되는 거 보이죠? 간단한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10번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SK와 SK 플러스 2를 줬네. 요걸 가지고 이제 SN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해석이 조금 어렵죠? 자, 선생님이 하겠습니다. 보세요. 공차가 2짜리이고 이렇게 줬는데 일단은 접근 자체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AN을 가지고 풀어갈 것인가 SN을 가지고 풀어갈 것인가. AN을 가지고 풀어갈 거면 A1 더하기 뭐 AN이 이제 2로 나눠서 항의 개수 곱하는
어떤 그런 요 합의 대칭성을 가지고 풀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서 이차 함수에서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풀어갈 것인가. 사실은 선생님은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거 이차 함수인데 초고차 한계수가 1이고 최고차 한계수가 1인데 x좌표 차이가 2가 나니까 함수값이 4가 차이가 난다는 거는 k가 꼭지점이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많은 관찰을 경험이 있지 않으면 사실 잘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그럼 이제 좀 더 일반적인 해결은 자, 만약에 너네가 항을 사용을 한다. 위에서 아래 거를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빼가지고 이렇게 쓸 수는 있지. 요게 이제 아마 4가 나올 거예요. 자, 예컨대 이런 거 쓸 수 있죠. 그죠? 이런 게 쓰는 게 가능해. 근데 공차가 2야. 그러면 요게 공차 2개 떼면 4고 1개 떼면 2니까 이렇게 생길 수 있거든. 그죠? 넘기면 마이너스 2야. 즉 AK는 마이너스 1이에요. 짠. 이렇게 나오죠. AK가 마이너스 1이고 우리는 AK를 토대로 요 SK를 마이너스 16이라고 줬으니까 요거를 좀 표현을 해보려고 해. 자, 그럼 A1 더하기 AK 나누기 2 곱하기 항의 개수 K. 근데 A1을 다시 뭐로 쓸 수 있냐면 AK에서 공차를 K-1개를 빼면 됩니다. 자, 거의 끝났죠? 우리 잘 보시면 K에 관한 2차식 나오고 인수분해 하시면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K 나왔으면 공차도 알고 있고, 그럼 AK 항 한 개 알고 AN 구할 수 있고, AN 나왔으면 A2K 당연히 대입해서 구할 수는 있습니다. 요건 이제 끝난 건데, 내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 자, 이거를 만약에 2차 함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최고차항 계수가 항상 SN은 공차의 절반이라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면 얘가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1짜리라는 거야. 1짜리. 그러니까 굳이 치자면 x제곱 더하기 어쩌고 약간 이런 그래프인 건데, k일 때가 마이너스 16이고 k 플러스 2일 때가 마이너스 12잖아. 잘 보시면 이 부분이 2 커지는 동안에 이 부분이 4만큼 커졌어요. 최고차항 계수가 1짜리인 함수 기준에서 2 가는 동안에 4가 커지는 곳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요거 이해가요? 왜 그럴까? 자, 이차 함수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2만큼 가게 되면 4가 이제 커지는데, 여기서 똑같이 2만큼을 가면 얘는 무조건 4보다 크겠죠. 2만큼 가면 무조건 4보다 크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x가 동일하게 변화하는 양에 대해서 가장 갈수록 점점점 많이, 양쪽으로 점점점 많이 증가한단 말이야. 근데 유일하게 꼭지점에서 2만큼 갔을 때가 4만큼 커져요. 이런 사실관계를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좀 간결한 풀이가 가능하죠. 그럼 이제 뭐라는 소리야? 여기가 k, 마이너스 16이라는 소리 아니야? 근데 잘 봐. 우리 sn이라는 함수는 항상 어딜 지나야 된다고 했어? 원점을 지나야 된다고 했지. 그러면 얘가 16이라는 소리는 얘는 얼마란 소리야? 4라는 소리 아니야? 다 했네. 그럼 여기가 8이겠죠. 그러니까 SN은 얼마가 나와? SN은 n 빼기 8이 바로 SN입니다. K는 4예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뭘 구하고 싶다? A8을 구하고 싶다. A8이라 하면 요거 여기다가 S8이 0이고 S7이 1 곱하기 7이니까 마이너스 7이거든. 그래서 답은 7이 됩니다. 왜냐면 S8에서 S7을 뺀 게 A8이거든. 답은 이렇게 나와요. 자, 어때? 두 번째 풀이가 훨씬 더 간결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어떤 값의 변화에 대한 관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필요로 되는 부분이라 쉬운 이야기는 아니다. 넘어간다. 다음에 11번 보시면 첫 항이 A고 공차가 마이너스 4짜리 n항까지 합이 SN인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SN이 항상 200보다 작을 때 자연수 A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거를 너네가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가냐면
a가 있고 마이너스 4씩 막 빼가지고 이제 얘네가 언젠가는 이제 음수가 된다고. 그럼 최대라는 거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얘네를 싹 더한 게 이게 최대예요. 항상 최대. 이거는 항의 관점에서는 이렇다는 거고 합의 관점에서는 얘는 이렇게 생긴 함수야. 그럼 이때가 최대긴 하겠지. 근데 일반적인 함수의 최대랑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 우리는 대칭축이 꼭 x좌표가 자연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연수가 아니면 여기까지는 이때가 최대가 아니라는 거야. 이런 데가 최대일 수도 있는 거야. 사실은 이런 데가 최대일 수도 있어. 그거는 몰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해석을 안 해. 요걸 가지고 한다고. SN의 최대 최소는 주로 뭘로 한다? AN의 부호 가지고 한다. 자, 그럼 어디까지를 내가 더한 게 200보다 더 작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대인지를 보는 건데, 그러면 내가 A부터 4씩 빼나가는 게 마지막에 가다 보면 값이 얼마까지 가능하냐면 이 부분이 3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을 거야.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4일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럼 내가 여기부터 4씩 빼서 얘까지 더한다라고 생각할 바에는 여기부터 거꾸로 여기까지 더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겠어? 즉 이렇게 1 더하기 5 더하기 9 더하기 땡땡땡 너가 언제 200보다는 좀 작은가? 그 마지막 항이 A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첫 항이 1이고 공차가 4짜리 해갖고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이 합이 뭐가 되냐면 항이 n개라고 한다면 2 n제곱 마이너스 n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얘가 200보다 작길 바라는 거야. 그때 n 값이 나올 거라고. 범위가. 묶을까? 2n n 마일. 이상하죠? n10 가능한가요? 11 되니 안 되니? 11? 당연히 안 되죠. 그죠? 10까지밖에 안 돼요. 그럼 항이 10개라는 소리야. 그럼 A는 정확히 누구냐면 10번째 항이니까 공차를 몇 개 더해? 10개가 아니라 9개. 처음부터 9개. 즉 36을 더해서 37입니다. 자, 이때가 A의 최대예요. 언제? 1로 시작하는 거 기준에서. 그럼 4로 시작하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너는 2의 n제곱 더하기 2n이거든? 1 들어가서 4가 돼야 되니까. 그럼 얘는 이게 되려면 최대 n 값이 10이 안 되잖아. 이제는 10이 되면 220이니까 9까지밖에 안 되죠. 자, 9가 되면 4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하게 돼 있냐면 8번을 더하게 돼 있어. 근데 너네가 1에서 공차 9번 더한 게 클 것 같아? 4에서 공차 8번 더한 게 클 것 같아? 공차 한 개 차이 나는데? 공차 한 개가 4인데? 얘는 3이 커졌잖아. 근데 공차는 하나가 줄어들어. 당연히 얘가 더 작지? 볼 필요 없어. 요게 일단 현재로서는 최대. 자, 2가 되면 어떨까? 지금 여기가 2가 된다는 소리는 모든 항이 1씩 커진다는 소리야. 그래서 혹시 요게 되나? 요게 혹시 200보다 작나?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너가 11대가 원래 얼마였냐면 190이었어. 그러면 모든 항이 1씩 커지면 얘가 지금 10번째 항이기 때문에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정확히 200이 나와야 돼. 그 200이 누구냐면 2부터 38까지 합이야. 근데 200보다 작지는 않잖아. 즉 최대는 누구야? 37이 되겠네. 3일 때 당연히 안 되지. 어렵지? 넘어갑니다. 12번 좀 쉬워요. 그래프 그려서 한번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등비수열은 이렇게 어렵진 않아. 이거보다 좀 쉬워요. 근데 수열 파트도 워낙 어려운 게 많아서
12번 SN 이차함수 그래프 그려서 해보세요. 그래프 그려서. S9와 S18이 같다는 거는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린다면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SN을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차함수인데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원점을 지나가고 9랑 18이랑 함수값이 같다는 소리는 대칭축이 2분의 27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대칭축이 2분의 27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0이 실근이면 27이 실근이라는 소리야. 즉 S 27이 0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같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네가 그림을 그려보면 약간 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아래로 볼록하면 이런 식으로. 자, 0일 때는 정의가 안 되는 거고요. 1부터 정의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쭉쭉쭉 가겠죠. 여기가 이제 27이 되는데 문제에서는 원소의 개수가 13개가 되고 싶대. 그럼 정 가운데에 대칭축이 있고 바로 직전에 13이 있었을 거고 이쪽에 14가 있을 텐데 자, 왼쪽에 있는 요 선분들은 점점 길어지는 거 보이죠? 그죠?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고 근데 13과 14는 함수값이 서로 같아요. 대칭이니까. 15일 때도 같아요. 16일 때도 같고 17일 때도 땡땡땡 같다가 27일 때는 0이라는 새로운 함수값이 나오게 되어 있지. 즉 무슨 소리냐면 SK들을 모은 이 집합 TN이라는 거는 지금 N 이하의 함수값들을 모은 거야. 집합으로. 그러면 일단은 13까지 가면 이 13개가 값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일단은 13개. 자, 14까지 가더라도 어차피 함수값이 같으니까 여전히 13개. 15도 12랑 함수값이 같으니까 13개. 쭉쭉쭉 언제까지 갔냐면 26일 때까지는 갔다는 거야. 근데 27이 되면서는 0이라는 함수값이 추가가 되는데 우리는 원래는 S0은 있다 없다? S0은 원래는 없었다. S1부터 시작하는 함수였다. 그러니까 답은 13부터 26까지가 됩니다. 넘어가도 되죠? 재밌는 문제죠? 다음에 13번 보시면 자 S10 곱하기 S11이 일단은 0보다는 작대. 그리고 A4는 42래요. 지금 S10이 0보다 작고 S11은 0보다 클 수도 있고 거꾸로 0보다 크고 0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SN 그래프를 기준으로 본다면 10과 11 사이에 뭔가 실근이 있다는 소리고 즉 대칭축은 5보다는 크고 아마 2분의 11보다는 작을 것 같아. 그지? 그러면 A4가 42라는 소리는 A4라는 거는 S5와 아니지 S4와 S3의 차이가 A4거든? 즉 S3보다는 S4가 크다는 소리야. 그거를 2차 함수의 증가감소로 해석을 해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인데 이만큼의 차이가 얼마냐면 거기 나와 있는 42라는 소리예요. 현재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여기 또 다른 실근이 있고 여기가 10이 있고 11이 있는 거예요. 우리 SN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상태야. 요거 이해가? 그럼 다 했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너가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라는 걸 알고 그리고 요 사이에서 실근을 갖고 있다는 걸 아니까 너를 기준으로 보면 요 대칭 축이 너의 절반과 너의 절반 사이에 있거든. 즉 5보다는 크고
2분의 11보다는 작단 말이야. 즉 여기에 이제 S5가 있을 거라고. S6은 너보다 클까 작을까? 값이. 즉 뭘 보라는 소리냐면 대칭 축까지의 거리가 5가 더 가까울까 6이 더 가까울까? 당연히 5가 더 가까워요. 왜? 축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 5랑 2분의 12 사이에 있다며. 잘 보시면 5, 2분의 12, 6 얘네가 간격이 일정해. 근데 축이 여기 있다니까 그러네. 여기. 그럼 어디에 더 가까워? 5에 더 가깝지. 그럼 값이 누가 더 커? 5가 더 크지. 6이 더 작지. 이렇게 생겼다고. 요런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5까지는 증가하다가 5에서 6으로는 감소해야 된다고. 그렇다는 거는 A5는 양수고 A6은 음수라고. 됐죠? 답이 6이 나온다. 또 희한한 해석을 했죠. 그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4, 15번은 좀 비슷한 유형이고요. 16번에서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서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16번 하나 풀고 기출 한두 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번도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닌데 보시면 AN이 있는데 그걸 그냥 합을 한 녀석이 하나 있고 절대값을 씌워서 합을 한 녀석이 하나 있어. S7과 T7은 일단은 같다고 하고 있고 6 이상에서는 SN과 TN을 그냥 더한 게 항상 84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래서 요 16번에다가 뭘 하나만 써주시냐면 요거 하나 써주세요. 시그마. 뭐 앞에다 필기하셔도 됩니다. K는 1부터 N까지 A, N 더하기 절대값 AN, 아니 AK인데 K 나누기 2. 자, 이거를 뭐라고 해석하시면 좋냐면 A1부터 AN 중 뭘 더한 거냐면 양수만 더한 겁니다. 양수합이에요. 양수합. 왜 그렇게 써? 2분의 AK 더하기 절대값 AK라는 건 뭐냐면 AK가 양수면 그냥 AK로 나오지. 왜냐면 AK 더하기 AK 나누기 2니까. 근데 AK가 음수로 나오면 AK 빼기 AK라서 2분의 0이 나와서 0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저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수열을 만들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AK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함수값이 유지가 되는데 AK가 음수인 건 다 0으로 바뀐다고. 어차피 0은 더해봤자 0이잖아. 그럼 싹 다 더하면 양수들만 더한 것과 값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요? 자, 양수합이 있으면 당연히 뭐도 있겠어? 음수합도 있겠지. 음수합은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은데 마이너스야. 똑같아요. 음수합.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자, SN과 TN을 서로 뺀 게 7을 대입하면 0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면 요 밑에 식이잖아. 그지? 즉 A1부터 A7까지 음수가 없다는 소리야. 가번 조건 옆에다 뭐라고 쓰냐면 A1에서 A7 중 음수는 없다 이렇게 써놓는다고. 혹은 A1부터 A7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지? 그 다음 밑에 6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Sn 더하기 Tn은 84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내가 Sn은 지금 양변을 역시 더해서 2로 나눠주시면 그러면 6 이상의 양수합은 아니지? 1부터 A1부터 A6 이상 양수합은 항상 얼마냐면 84의 절반인 42란 소리야. 즉 무슨 소리냐면 6 이후에는 A6 이후에는 새로운 양수가 있다 없다. 자, A1부터 A6까지 양수를 더해도 40이고 A1부터 A7까지 양수를 더해도 40이고 A1부터 A5만까지 더해도 양수합은 42라고. 즉 A6 이후에는 내가 더 이상 새로운 양수가 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즉 새로운 양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A7부터는 0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나번 밑에다가
A7부터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내가 아까 가번에다 뭐라고 했어? A1부터 A7까지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지. 잘 보면 가번과 나번이 동시에 만족하는 게 바로 A7이에요. A7은 0보다 크거나 같기도 하고 작거나 같기도 하네. 당연히 A7은 0입니다. 거의 다 한 거 보이나요? 이거 굉장히 아주 잘 쓰이는 어떤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열을 그냥 더한 거랑 절대값을 씌워서 더한 거를 서로 더하거나 뺐을 때 얻어지는 정보가 뭐다? 그 수열의 구성 중에 어느 것이, 그러니까 양수들을 합한 게 얼마고 음수들을 합한 게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H7이 0이라는 게 나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푸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 1부터 A6까지 합이 그럼 42인 거잖아. 그리고 H7은 0이야. 자, H7이 0이면 지금 공차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모르겠는데 공차는 음수죠. 왜냐하면 A1부터 A6이 양수고 A7부터 0이고 A8부터는 음수거든. 그럼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얘가 7이야. 6, 5, 1. 자, 이렇게 생겼거든. 얘를 D라고 부른다면 사실은 공차가 음수긴 하지만 여기가 2D고 땡땡땡 여기가 얼마야? 6번에서 6D죠. 6D. 그러면 1부터 6D까지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6개니까 2분의 7 곱하기 6D, 3 곱하기 21D 나와요. 보시다시피 D는 2 나오죠? 즉 공차가 2가 아니라 이 길이가 2라고. 공차는 마이너스입니다. 다 했죠. T15는 너네가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다. 해석을 하는 문제였다. 독특한 문제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최근 출제 경향 중에서 뭘 한번 볼 거냐면 우리 최근에 그래도 좀 어려웠던 게 이제 뒤에 21, 22 이런 게 이제 좀 어려웠는데 하나만 할까요? 둘 중에 뭐 해줄까? 21번, 22번 중에서 뭐가 좀 더 너네가 혼자 풀기 어려워 보여? 생각이 뭐는 풀만할 것 같아? 그래도 21번이 좀 더 쉬워 보이지 않나요? 21번은 뭘 쓸 수 있으니까? 방금 알려준 거 쓸 수 있으니까. 21번 봐봐. 구조가 똑같잖아. 1부터 8까지 시그마하는 거 똑같고 AK고 하나는 절대값 AK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 한쪽을 넘긴다고. 42 넘긴다고. 양변 2로 나눈다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된다? A1부터 A8 중 음수합이 뭐다? 마이너스 21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버린다. 되게 쉽게 해석이 된다. 그렇게 해서 풀어봐. 다음에 22번 선생님이 하겠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잘 나오는 표현이야. 이 절대값 그냥 합한 거랑 이제 그냥 절대값을 취해서 합한 거랑. 22번 공차가 정수인 두 등차 수열 그 다음에 자연수 m이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절대값 a1 마이너스 b1는 5 그 다음에 am bm 서로 같고요. 그리고 am 플러스 1 보다는 bm 플러스 1이 큽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AN과 BN을 계속해서 서로 비교하고 있다는 게 보이죠. 그죠? 비교하고 있다는 게 보이고. 그랬을 때 지금 나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서로 다른 함수들을 바라보듯이 fx, gx가 나오면 fx-gx라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수열은 기본적으로 함수의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AN에서 BN을 뺀 녀석을 새로운 수열 CN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C1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C1이 일단은 5예요. 그리고 절대값 아니지 넘기면 CM이 0입니다. 그리고 CM 플러스 1은 0보다 작아요.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는 거야? CN은 이렇게 감소하는 중입니다. 여기가 M이고 여기가 M 플러스 1이고 근데 공차가 정수니까 CN도 공차가 정수였을 것이고
첫 항은 당연히 5가 됩니다. 공차가 정수라는 이야기는 이 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m 값이 될 수 있는 방법은 2일 수밖에 없고 함수 값이 0이라서 공차는 마이너스 5인 상황이에요. 누구의? CN의. 여기까지 해석됐나요? 그럼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은데? m 값이 2니까 A1 더하기 A2가 9일 때 나는 C1 더하기 C2를 구해볼게요. C1 더하기 C2는 5죠? 근데 얘가 누구냐면 A1 빼기 B1, A2 빼기 B2. 그럼 이제 9에서 얘네를 뺀 거니까 B1 더하기 B2는 4가 나오지 않겠니? 그래서 아잉? 아잉? 백인가? 뭐지? 왜 안 맞지? 9고 5고 잉? 엽 음수 에이 에 0 5 5 이렇게 될 수 있나? 안 되지 않나? n 플러스 1이 음수인데? 뭐가 이상한데? 아 마이너스 하죠 마이너스. 뺀 게 이제 아닌데? 플러스 4인데? 뭐지? 답이 마이너스 4인 것 같긴 한데 뭘까요? m이 4보다 커 나갔다고 하고 있다. 아 그럼 2가 아니네. 아 죄송. 어떻게도 될 수 있어? 우리가 5라는 거는 꼭 5 곱하기 1이 아니라 1 곱하기 5도 가능한 거잖아. 6이네요 6. 여기 7이고. 그래서 공차가 마일이었네. 그래서 이렇게 5, 4, 3, 2, 1, 0 이렇게 간 거네. 이 상태네요. 그럼 이제 할 수 있겠죠, 그죠? 선생님이 m이 3보다 커 나갔다라는 조건을 안 보고 풀어가지고. 그래서 요 22번은 가장 최근에 나왔던 작년 수능에는 사실은 이렇게 어렵게 안 나왔고요. 작년 수능에는 좀 간단한 게 나왔고 이게 아마 재작년 수능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느낌으로 나왔다. 그래서 AN과 BN이라는 서로 다른 두 수열을 서로 더한다든지 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수열을 정의해서 풀어가는 방법도 있다. 마치 함수처럼. 자, 이 정도 해보겠습니다. 답지랑 드릴게요. 잠시만요.